중국에서 생산된 아이폰에 60% 관세가 붙어서 가격이 300만 원으로 뛴다면 어떨까요? 우리 모두가 긴장하고 있는 트럼프의 관세 폭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4월 2일이었죠. 트럼프 대통령의 고율 관세 계획이 발표되자마자 주식시장은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관세 발표 후 이틀이 지났는데 나스닥은 무려 11% 정도 하락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글로벌 기업들 중에 누가 침몰하고 또 누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일단 관세는 얼마나 올랐을까요?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는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단계적으로 25%까지 올렸고요. 바이든 행정부도 어느 정도 유지를 하면서 현재 평균 19.3% 수준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발표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안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전면적 고율 관세 정책으로 그 강도가 전례 없이 높습니다. 보시다시피 어마어마한 관세를 부과한다는 발표였는데요. 글로벌 통상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조치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고요. 곧바로 중국, EU, 캐나다는 즉각적인 보복 관세를 예고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미국은 관세를 무기로 꺼냈을까요? 트럼프 정부는 관세를 통해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중국의 철강 과잉 생산을 줄일 수 있고, 또 수많은 멕시코에서 들어오는 불법 이민자들의 유입을 막을 수 있고, 펜타닐 같은 마약의 유통 문제, 그리고 미국의 천문학적인 무역 적자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번 조치는 단순한 경제 정책이 아니라 국가 안보 전략의 연장선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한국은 이번 관세안에서 25%의 상호관세 대상국으로 포함이 되었고요. 트럼프가 무역 적자의 주요 국가로 지목한 만큼 철강, 자동차, 배터리 등의 수출 산업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바이든 정부 시기부터 미국 내에 투자를 늘려온 한국 회사들이 많이 있죠. 삼성이나 현대차, LG, SK 등의 한국 기업들도 이번 정책 변화에 따른 영향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미국 내 투자 확대가 오히려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관세는 해외 생산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에게는 악몽이죠. 세금이 늘면 원가는 또 올라가고 이익은 줄겠죠. 그래서 나스닥과 다우지수는 급락했고요. 어떤 기업은 하루 만에 7% 이상의 하락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60%의 관세가 부과된다면 일단 나이키나 룰루레몬처럼 중국에 공장이 있는 회사들은 폭탄을 맞는 셈이고요. 대부분의 생산이 중국에서 이루어지는 애플도 미국의 관세, 거기다가 중국의 보복이라는 양면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테슬라도 그 중에 한 회사예요. 테슬라의 매출의 25%가 중국에서 발생을 하고요. 전체 생산량의 절반 이상이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배터리 핵심 부품도 중국에서 조달하기 때문에 트럼프와 중국 사이에서 샌드위치처럼 낀 일론 머스크도 지금은 좀 난감해졌어요. 4월 5일 일론 머스크가 이탈리아 부총리와의 인터뷰에서 유럽과 미국은 결국 관세 없는 자유무역지대로 나가야 한다고 불편한 감정을 내보였습니다. 반대로 이걸 기회로 잡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는 550억 달러를 투자해서 미국 내에만 4개의 공장을 설립하겠다고 했고요. 애플도 텍사스 휴스턴에서 AI 서버 공장을 건설하고 4년간 5천억 달러를 미국 내 투자로 계획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만의 반도체 회사죠. TSMC도 아리조나에 1,000억 달러 투자를 결정하고 지정학적 리스크를 줄이면서 미국 내 생산을 통해 관세 장벽을 효과적으로 우회할 수 있는 전략적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것들을 주목해야 될까요? 이 회사가 미국 내 생산 비중이 얼마나 되는가, 또 관세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는 브랜드 파워가 어느 정도는 있는가, 공급망을 신속하게 바꿀 수 있는 그런 유연성이 있는가, 그리고 중국과 미국 중 어느 쪽 시장 의존도가 더 높은지에 따라서 투자를 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폭탄은 단순한 무역 조치를 넘어서 글로벌 기업들의 전략을 완전히 흔들고 있습니다. 근데 또 위기는 기회예요. 시장을 읽고 빠르게 움직이는 기업들만 살아남겠죠? 진희조였습니다.